뒤에 계신 분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준비위원분들 잘 들려요? 네. 지금부터 제1회, 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제1회 국제아동청소년 인권포럼의 두 번째 사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저번 주에도 보고 오늘 1월 4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두 번째 사전 강연을 또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또 더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국제아동청소년 인권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유엔 인권정책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정책센터는 진짜 실제로 유엔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권위원님들께서 인권 옹호, 교육활동, 정책 연구를 위해서 설립하신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네바 인권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회 국제아동청소년 인권포럼을 옆에 있는 손승우 준비위원장과 함께 구상하고 준비해온 인턴 김주미입니다. 그러면 손승우 준비위원장이 지금부터 저희 포럼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취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신데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은 비디오로 제가 말하는 걸 보셨을 텐데 제가 보면서 많이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리가 그 아동 청소년이 같이 몇 달 전에 인터넷으로 준비위원회를 뽑는다고 공지를 내서 저희가 준비위원회가 20명 가량으로 저희가 이게 모여가지고 이 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구성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같이 이걸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포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유엔에서 매번마다 저희가 3,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국가에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보고서를 내는데요. 한국의 그런 아동 권리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나가는데 매번 유엔에서 나오는 말들이 한국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과 발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그 입시 위주 문화에 많이 있어서 이런 기회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도 잘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NGO와 인권 전문가분들께 저희의 의견을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의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게 첫 포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2주 정도 있으면은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창의적인 발표하고 토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나름대로 자유롭게 창의적이게 구상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저번 주에 봤던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은데요.
저번 주에 안 왔던 친구들을 위해서 1차 강연 때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차 강연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과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강연으로는 우리 포럼 주제와 관련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1차 강연에 오셨어도 아직도 인권에 대해서 아리송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차 강연에 이어서 좀 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으로는 정병수 국제인권 아동인권센터 국장님께서 권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권리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강연으로는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님께서 오셔서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유엔이 정한 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자로 정병수 정병수 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정병수 사무국장님이 권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춥죠? 네, 저도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 저랑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를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해주시겠어요? 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글쎄 강연이라기보다는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왔고요. 여기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제 초등학교 한 지금 6학년 올라가는 친구부터 그보다 더 어린 친구 있나요? 몇 학년이세요? 네? 3학년이요? 이제 3학년 되는 거예요? 4학년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분부터 아마 최대는 고3이겠죠? 그 위에 학년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연령대가 다양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다니거나 교육을 다닐 때 5살 정도의 아이들부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이런 성인까지도 만나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성인이라고 했을 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모여있는 40년 차이잖아요. 그 연령이 모아져 있는 집단과 5세부터 15세까지 모여있는 집단 어느 쪽이 더 강의하기 어려울까요? 네, 5세부터 15세까지가 더 어려워요. 고작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요,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하죠. 그 발달적 연령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건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더 큰 차이를 얘기합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와 생후 1년 된 아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커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는 커요. 그래서 이해하거나 서로 얘기하는 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동 인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엔에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2년, 그 다음에 5년마다 하는데요. 올해가 우리나라 심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9월에 우리나라 심의가 있었고요. 아동과 관련된 아동 권리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3차례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3, 4차 통합으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실질적인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0년도에 제가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저희가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임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7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5차 정부 심의가 대한민국에.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는 이 얘기들이 모여서 분명히 국가가 하는 얘기에 옆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으리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성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모여지는 모임들이 특히 아동으로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런 걸 갖는다면은 아마도 전 세계에 몇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영국에서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보고서를 낼 때 아동 보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4년에서 한 6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사전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고 그런 과정을 갔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첫 발인 것 같아요. 한 발짝 뛴 거죠. 그래서 혹시 아동 보고서 제출된 것을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보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서 이번에 다다음 주에 있을 그 내용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나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안 나오네요. 일단 저는 권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이런 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얘가 지금 수신을 못하는 겁니다. 됐다. 사람 가려나요? 불 좀 꺼주세요. 그러면은 불 좀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권리는 나의 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를 귀여운 걸로 했는데 폰트가 없어 다 깨졌더라고요. 가지고 혹시 제가 진행하다가 글씨가 막 깨져 있으면은 폰트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아동이란 뭐뭐뭐다. 왜냐하면 이라는 슬라이드예요. 우리 은유라고 하죠. 은유. 그 사람이 짱이네 생각보다. 저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혹시 뒤에 제가 마이크 없이 얘기해도 들리나요? 마이크가 있는 게 나은가요? 저쪽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아동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 은유,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것처럼 아동은 뭐뭐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갖고 계신 그 유인물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다들. 자, 항상 하나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동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작하는 마당에 서로 쪽팔린 거 없이 남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속으로라도 비웃지 말고 그게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얘기 있을 거예요. 썰렁한 얘기인데 서로 비웃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쉽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 얘기하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동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학교식으로 가야 되나요? 뭐 번호를 불러야 되나? 오늘 며칠이죠? 학교에서 3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얘기해볼게요. 편하게 쪽팔린 거 없이. 우리 막내가 한번 스타트 해주실래요? 뭐라고 썼어요? 아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아동이란 24살이 안 된 어린이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4살부터 어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4살부터 어린이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우리. 용기 있게 시작을 했으니까. 자,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동이란 보물창고이다. 보물창고이다. 왜요? 보물과 같은 중요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갈 순수한 창고이기 때문이다. 마음 창고. 순수한. 자, 잘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또 다른 애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네. 아동이란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주관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 미지수이다. 미지수. 그쵸? 미지수. 왜냐?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다른 친구 있어요? 한 거. 편하게. 기발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동이랑 갈대이다. 갈대. 왜냐하면 좀 약하고 잘 흔들리기 때문에.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마지막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동이란 스펀지이다. 스펀지이다. 왜냐하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가지가 빠르기 흡수하듯이 흡수한다는 거죠?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자, 제가 아동 인권과 관련된 강의 외에도 많은 강의를 할 때마다 시작하는 질문이 이 질문을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아동 당사자에게 물어볼 때 대답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자,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새싹이다, 럭비공이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나와요. 네. 왜 그럴까요?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럭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동은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아동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죠. 뭐 보물창고다, 미지수다, 갈대다, 미지수인 것처럼 어른들이 했던 그 표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쵸? 아동을 바라봤을 때 동양적, 특히 한국적 전통적 사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장유유서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장유유서가 뭐죠? 네,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질서적인 차원에서 아동을 얘기합니다. 성인과 아동을. 그쵸? 질서적으로 딱딱딱 했을 때 위에부터. 그래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도 놀이터에 제일 먼저 만나면 뭐부터 해요? 이름? 아니에요. 너 몇 살이야?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쵸? 너 몇 살이야? 그게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왜 그래요? 장유유서,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게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왜 그래요?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내가 너 나이 많으니까 난 너에게 명령할 힘이 있어 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이 아동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적, 한국적, 전통적 그 사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아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서양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전에 서양에서는요, 아동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없는 존재라는 걸 했어요. 마음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인인데 성인보다 머리도 작고 마음도 작고 이런 좀 많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인과 아동은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서양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아동을 진흙 같은, 찰흙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빚어서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뿌리 박혀 있어요. 아동은 아직
미완성적인 존재라는 데는 다 동일할 거예요. 가능성을 지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완성이라고 했을 때, 미성숙이라고 했을 때 그 미성숙한 개념을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를 볼 것인지에 따라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은 만들어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존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동인권을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성장하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는 주체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봤고요. 자,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친구가 24살이라는 나이를 언급을 했어요. 24살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아동이라고 한 정의, 국어사전이죠. 신체적, 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인지 만들어지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몫이겠죠. 두 번째로는 청소년이에요. 자,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이 합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영어로도요, 예전에는요, 뭐 he, she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둘 다 쓰잖아요. 영어 책들 보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의 뜻은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고요. 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 아이를 뜻해요.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청소년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쵸? 청소년, 여자 청소년. 근데 그건 사실은 성차별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청소년, 청소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자 청소년을 쓰는 것 자체도 성차별적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청소년이에요. 거기에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남자아이만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볼 얘기겠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면요, 법마다 다 다르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엔에서 정한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친구가 24살이 넘어야지 성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한다면은 0세부터 24세까지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만 19세 미만, 영유아 교육은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한다. 형사법에서는 14세 미만. 네.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13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18세 미만. 이런 식으로 법마다 연령대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18살이 된 분은요, 어떤 법에 의하면 난 아직 아동인데 어떤 법에 의하면 난 아동이 아닌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하면 난 미성년자인데 어떤 법에 의하면 난 미성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아동이라는 걸 정의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보통 국제적인 기준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자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나이를 정하는 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다르니까 18세 미만이라 했을 때 해석이 좀 분분한데 보통 이제 만 18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18살까지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라면은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생김새, 돈이 있고 없고, 학교를 얼마만큼 다녔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런 거랑 다 상관없다는 거야. 모든 아이예요.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걸 특별히 오늘 또 더 강조하는 거예요. 18살 미만의 모든 사람이 아동이 되어야 돼요. 아동권리협약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거고, 뭐 생존보호 발달 참여라던가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순수하게 아동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차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차별적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책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요? 뒤에도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네. 편견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나는 편견을 갖기엔 너무 순수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여기 4개의 단어를 써놨어요. 처음엔 다름이에요. 인간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생후 초기 경험에 6개월 정도만 돼도 다름이란 걸 인식해요. 동그라미와 세모가 다르구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구나. 다름을 인식하게 돼요.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다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막 이렇게 그 아동 발달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동화 조절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네 발로 기는 어떤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그거 고양이야, 야옹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애기는 뭐라 그러죠? 야옹이 알아요. 우리 다 그렇게 야옹이를 배웠어요. 그쵸? 독학하신 분 있어요? 우리 야옹이를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네 발 달린 털 달린 어떤 게 지나가서 야옹이 이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그건 멍멍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저 분명히 저는 야옹이라고 했는데 왜 멍멍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요? 그 순간 다름을 인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체계에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름이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아, 야옹이랑 멍멍이는 이렇게 다르구나. 야옹이는 야옹야옹, 멍멍이는 멍멍. 그리고 멍멍이는 개라고 그러고 야옹이는 고양이라고 하는구나. 멍멍이 내가 부르면 오지만 고양이 내가 불러도 안 오는구나. 이런 걸 경험적으로 터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름을 인식해요. 다름을 알게 되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럼 번쩍 손 드세요. 그리고 말 안 된다 싶으면 번쩍 손 드세요. 아니면 지그시 저를 바라보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아, 어려워. 재미없어. 그럼 바로바로 조정할 테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다름을 통해서 차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편견이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편견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의한 거예요. 내 틀 안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 뭐 이런 얘기 있죠. 장님이라는 표현 사실 안 써요. 장님이라는 표현은 그분들 비하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맹인 혹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편견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지듯 한다. 발을 만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아주 튼실해. 딱딱하고 커. 코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 좀 말캉말캉한데?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거에 의해서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견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차별로 정리가 되는 거죠. 편견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막는 장애물이에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우리 사랑해봤어요? 네? 어떤 사랑을 해보셨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코딱지 파는 남자 진짜 싫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정말 멋진 오빠였는데 어느 날 코딱지 파는 날에 딱 걸린 거야. 그럼 뭐예요? 아, 정말 뚝 떨어져. 이런 느낌 들죠? 그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코딱지 파는 남자 딱질세게 안 하는 순간 코딱지 파는 남자와 안 파는 남자로 선을 딱 그어버려요.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이분법적 사고를 즐기게 돼요. 남자와 여자. 네. 그래서 우리 TV 보면 어떻게 해요? TV 볼 때 그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팀을 몇 개로 구성하죠? 대부분 2개로 구성해요. 3개, 4개 구성하면요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관심도 뚝 떨어져.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야지 편해. 그래서 TV에서 팀 나눌 때도 뭐예요? 잘난 놈, 못난 놈? 네. 못생긴 팀, 더 못생긴 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를 차별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앞에 있는 2개의 생명체요. 괴 생물체가 있는데 얘네 이름이 부바와 키키예요. 자, 누가 부바일까요? 자, 얘가 부바일 것 같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얘가 부바일 것 같다. 그럼 얘는 키키예요? 그럼 얘가 부바면 얘는 키키겠죠?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라는 게 정해져요. 왜 얘가, 이건 사실 공감각에 대한 얘기인데 왜 얘를 키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날카로워. 날카롭기 때문에 키키일 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동그러니까 부발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그게 편견이고 그 순간 우리 얘는 키키고 얘는 부발할 거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에요. 이 틀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차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면 저는 이거 할 때 저는 얘를 부바라고 했어요. 얘를 키키라고 하고 유일하게 저 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처음에 저한테 알려줬던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얘를 부바라고 했냐? 저는 단순하거든요. 이름을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게 부바고 나중에 키키니까 순서대로 그냥 부바 키키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의 논리적 구조를 가졌던 거예요. 먼저 얘기했는 부바, 나중에는 키키. 그런 게 있으면은 일반적인 편견,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오냐? 우리의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영수 외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그냥 얜 키키야. 그냥 키키처럼 생겼어. 그쵸? 얘가 키키면은 난리 나. 어느 쪽이 남자고 어느 쪽이 여자일까요? 그쵸? 왼쪽이 여자, 오른쪽이 남자일 것 같죠? 반대?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남자는 이럴 것이다, 부바는 이럴 것이다, 키키는 이럴 것이다. 우리가 그 틀을 바꿔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틀을 바꿔야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동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내 친구를 차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 이건 뭐죠? 자, 화장실에 이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 쓰면 돼, 안 돼요? 근데 너무 급한 거야. 너무 급해서 막 누가 턱 건드려도 쌀 것 같아. 그런 상황 다 있죠? 근데 다 막혀있고 여기만 이게 붙어있는 화장실만 열려있어. 내가 바지에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막 볼일 보고 있었어요. 급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장애인 한 분이 화장실에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있어서 그걸 못 써.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화장실에 들어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몸이 불편하니까. 잘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서? 장애인 중에서요, 장애인 화장실을 만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은 그 중에서도 일부예요. 그쵸?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이다. 굳이 이 화장실 쓰실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표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휠체어를 먼저 떠올려요. 근데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은 훨씬 많으세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애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휠체어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틀린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 그쵸. 이거 예전에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살색이라고 그랬어요. 살색. 이 살색이 살구색으로 변하게 된 역사를 아시나요? 원래 살색이었어요. 근데 그쵸. 그 솔직히 우리 이 색깔 아니잖아요. 그쵸?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끼리도 우리 다 황인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끼리도 피부 색깔 다 달라요. 근데 얘를 살색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이 건물이 여기가 지금 국가인권위죠. 여기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색이 처음에 연 주황색.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6명인가가 다시 진정을 냈어요. 너무 어렵다. 연주황색, 외우기도 어렵고 한문어도 복잡하다. 그래서 뭐라고 바꾸길 원하냐? 살구색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지금 살구색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크레파스 색연필의 이 색깔은 이제 다 뭘로 바뀌어요? 살구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살구색의 지금 된 역사거든요. 자, 이 마크 또 볼게요. 이건 뭐예요? 네, 화장실. 근데 뭘 가르치죠? 남자와 여자예요. 네. 자, 남자와 여자인데요. 이거는 그냥 화장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남자는 이러이러하다, 여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남자는 축구를 하고 여자는 고무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자가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야, 뭐 여자가 축구를 해?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고무줄 한다 그러면은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남자니까 점점점, 여자니까 점점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죠. 자, 장애, 피부색, 인종, 성.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하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좀 더 한 가지의 장애와 관련돼서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얘기를 들려드리면 알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님 얘기 알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얘기. 거기에 스크루지 영감님은 구두쇠예요. 근데 거기에 탐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그 스크루지 영감님이 운영하는 가게 점원 있잖아요. 그 점원의 아들이 탐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파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스크루지 영감님이 돈을 안 줬어.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스크루지 영감님 걸 보고 있는데 다 스크루지 영감님 욕하는데 그 아이는 욕을 하지 않아요. 스크루지 영감님도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스크루지 영감님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둘이 친친이 돼요. 베프가 됐어요. 그래서 베프가 돼서 웃고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을 떠올려요. 자기는 아프지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TV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거 보면 엄마 울지 마. 나 너무 아픈데 막.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픈 아이는 뭔가 천사 같고 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 또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자, 헬렌 켈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극복해내는 위대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몸도 불편한데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지? 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고 뭔가 희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극복해냈을 때의 어떤 대단한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극복해내는 분도 있지만 그냥 그 상태로 평범하게 사시는 분도 더 많아요. 그쵸? 마치 우리가 똑같이 신체적으로는 일반인이지만 누구는 좀 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각자 역할에 맞는다는 거죠. 누구죠? 후크 선장님이 장애인이라는 생각 해보신 분 있어요? 자, 후크 선장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나빠요. 괴팍해요. 그런데 장애인이다 라고까지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손에 갈고리를 갖고 애꾸눈을 하고 있는 후크 선장님은 나쁘다. 그래서 뭔가 손에 갈고리를 갖고 있고 애꾸눈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일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각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인 거예요. 그쵸? 후크 선장님은 왼 손목이 사고로 인해서 절단된 지체장애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장애인이에요. 왜냐? 후크 선장님은 이 소리가 나면은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죠.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피터팬을 봐요. 그리고 손에 갈고리를 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우리가 습득한 편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뭘까요? 네, 앞에 있는 분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죠? 네, 혹부리 영감님. 혹부리 영감이라는 책 보셨어요? 어떤 얘기죠? 네, 노래 불러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자, 혹부리 영감님에는 혹부리 영감님이 두 분 계세요. 그쵸? 한 혹부리 영감님은 착한 혹부리 영감님. 그쵸? 착한 혹부리 영감님. 그 다음에 나쁜 못된 혹부리 영감님이 나와요. 근데 착한 혹부리 영감님 어떻게 되죠? 이게 혹부리 영감님이에요. 자, 어떻게 돼요? 혹을 떼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쵸? 금은 보화를 얻게 되죠. 나쁜 혹부리 영감님은 어떻게 돼요? 혹이 네, 두 개가 돼요. 자, 이 역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권선징악이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권선징악, 벌을 받았어요. 장애가 어떻게 돼요? 두 배가 돼요. 착하면 장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불편해지거나 이랬을 때 뭐라고 해요? 천벌받았다는 얘기죠. 과연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들 다 천벌받은 걸까요? 아니죠. 저도 이 강의를 마치 돌아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나빠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혹부리 영감님을 통해서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이 우리를 뭘 하게 만들어요? 차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차별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숙제예요.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차별을 보고 있고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고 어떤 차별을 가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난 차별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차별해요. 나도 모르게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선생님을 차별해요. 그리고 나도 차별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혹부리 영감이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상황을 바꿔보고 뒤집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뢰 그러려냐고 넘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색, 인종,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혹은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아동이기 때문에 받게 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차별은요, 내가 차별당하고 있는데 남이 그 차별을 없애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상대방은 몰라요. 그게 차별인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허브리 영감님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는 이런 거구나 형성된 것처럼 아동은 이런 것이구나. 아동과 청소년은 이런 것이구나. 여성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고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고민 꼭 해보세요. 그래서 2주 후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세요. 그럼 정말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있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것은 공익광고였어요. 자, 모두 살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순혈주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다르거나 피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색으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다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떤 친구들이 떠오르죠?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네? 네, 혼혈. 어떤 혼혈이죠? 피부색이? 주로 어떤 나라에서 왔어요? 동남아. 그쵸? 그러면은 국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쵸? 뭔가 국제라는 이미지, 인터내셔널의 이미지에 동남아를 떠올리세요? 아니에요. 다문화 하면은 동남아를 떠올려요. 그게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갖게 되는 차별적 정의예요. 넷으로 갖게 되는. 아무리 모두가 살색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문화는 동남아, 국제는 서양, 이런 식의 이중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 이번에 국제학교로 전학 가려고 라고 하는 거랑 나 이번에 다문화 학교로 전학 가려고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본질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듣는 학교. 그쵸? 근데 우린 거기서 영어로 하면 다문화는 멀티컬처럴이고 국제는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거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 보는 그림책인데 그 그림 하나예요. 자, 누가 차를 고치고 있어요? 네, 엄마가 차를 고치고 있어요. 이건 돼지책이라는 책의 한 장면인데 책 내용은 그래요. 집에서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데 아빠랑 남자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돼지나 되라! 이러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정말 집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아빠랑 두 아들이 돼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싹싹 빌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차를 고치는 걸로 이렇게 끝나요. 이거 우리한테 뭘 얘기해줘요? 차를 고치는 것도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다. 설거지하는 것도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들을 무너뜨리자. 그런 성 역할 고정. 그것도 좀 자유로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 누군지 알아요? 그쵸? 닉 위치치. 이분은 손, 발이
없어요. 우리는 손발이 없으면 수영을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능력을 우린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분은 수영도 해요. 그쵸? 스케이트보드 타고요. 우리는 손발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도 그래요.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군대에 있을 때 오른손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의수를 끼셨어요. 네. 근데 운전을 하는데 그 오토매틱 운전도 있지만 우리 스틱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매뉴얼 운전, 기아를 계속 바꿔야 되는. 근데 그걸 하시는데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의수지만 그걸 운전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의 편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것처럼 서서히 깨어버리는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아동이라고 했을 때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를 수동적인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혜자로서, 복지적 수혜자. 수혜라는 건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줄 터이니 너는 받아라. 자, 그럼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동에게 권리를 주면서 이 사회가 처음 얘기했던 거는 복지적 수혜자적 관점이었어요. 얘네 이거 필요하지? 얘네 이거 필요하지? 내가 정말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권리의 주체자인 거예요. 주체자는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를 내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자예요. 그러면은 내게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겠죠. 얼마 전에 제가 저기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 섬 지역이나 좀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권리를 가르쳐주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평도도 한번 갔다 왔고요. 연평도 폭격 있은 다음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want라는 단어가 있고 n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want는 뜻이 뭐예요? 네. 원하는 거예요. need는 필요한 거예요. 자, want와 need는요,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4, 5,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필요해? 처음에 막 그냥 뭐 책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래요. 돈이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그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너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그렇대요.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 돈이 주어지는 것, 그게 정말 내 권리가 보장받는 걸까요? 권리라고 하는 것을 과연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 가정, 돈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교육. 물론 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돈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보조수단이지만 그것을 가르쳐줄 선생님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돈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동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을 때 돈으로 해결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차별. 애들 다 뭐죠? 북쪽 잠바 입어요. 나도 그거 입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거 안 입으면 나는 차별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 정말 차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다 똑같이 학원 다녀요. 나도 그래서 학원 다녀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나는 쟤네들이 받는 권리를 내가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정말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권리 침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거를 침해란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과연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내가 이런 편견으로부터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실천력이 증가한다는 거야. 내가 누리는 자유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와 우리 버릇없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버릇없다는 게 어른이 얘기하는 버릇없음이 아니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버릇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 쟤는 왜 저래? 친구대로야. 예전에는요, 흑인은 버스에서 앉을 수가 없었죠. 그쵸?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넌 흑인이니까 버스에서 앉으면 안 돼. 말이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야, 넌 여자니까 투표하지 마. 집에만 있어. 예전엔 정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얘기하면은 맞아 죽을 거야. 그쵸? 자, 장애인은 정해진 곳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장애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1960년대부터 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 쌍둥이는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아이를 죽여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혹시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그 드라마 어떻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나라의 해가 된다고 한 아이를 죽이라고 하죠. 그쵸?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장애인은 국가에서 정해진 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8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불법 불임 수술이라던가 낙태 수술 시켰어요. 왜냐? 장애인이 장애인을 태어나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 돼요? 안 되죠. 불과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더 하는 거예요. 자,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건가요? 자신들이 관련되어 있는 일에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나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 부분은 완벽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보장받지 못할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게 결정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 혹은 국가가 입시 정책을 만드는데 그 입시 정책을 경험해야 될, 겪어야 될 수험생들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차별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다고 막 데모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인권 하면요, 이 성인들, 지금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인권은 운동이라고 하죠. 데모라고 하죠. 막 시위하는 거. 자,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창의적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창의적 생각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습관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요,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것은 더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이슈를 던져요. 제목을 던지는 거죠. 뭐가 좋을까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국가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한번 단어를 한번 얘기해 봐요. 몇 가지 단어가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에 그게 밀접해지기 시작한다면, 급식이다, 아니면은 뭐 학교 시험이다,
혹은 남자친구다. 이렇게 우리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주제여야지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얘기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권리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서 민감해지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몫이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실천, 그 힘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결코 버릇없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자유와 방종 얘기하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늘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권리는 나의 힘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이 포스터는요, 경상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얘가 당시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 5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권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걸로 그림을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더니, 그 표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권리는 나의 힘. 제가 이게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예? 색깔도 그렇고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걸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선택을 했죠. 자, 권리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에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사전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력이 힘이에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적인 힘, 힘에 굴복하다. 이런 얘기 하죠. 이게 힘이에요.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력.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권리는 나의 힘에서 힘이 이 힘일까요? 두 번째 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예를 들어보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쳤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역량이나 능력이 되는 거야.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되는 것. 친구가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자, 권리는 나의 힘이에요. 제 힘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힘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든 5학년이든 고3이든 남자건 여자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나라에서 왔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내가 몸이 불편하건 마음이 불편하건 자기가 있던 없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권리는 나의 힘인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떤 힘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용하고 싶은 힘은 있으세요? 있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로 사용하고 싶은 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사용하고 싶은 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내가 가지는 권리를 어떤 힘으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걸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것조차도 자기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해야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문제 이런 거 막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존재했고 그 위에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왜 점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택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의 힘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은 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힘을 정의 내리고 그 힘의 뜻을 정하고 그 힘을 가지고 갈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제 확신이 맞나요? 맞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제가 벌써 1시간을 넘게 썼어요. 지루하셨죠? 네, 불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남은 시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저기 물음표랑 느낌표예요?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나는 앞에서 얘기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리니까요.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말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요. 그 차별하고 우리가 보통 가지는 이성이라던가 사고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일단 아까 그 키키 보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걸 얘기해 줬을 때 선생님께서는 뭐 이제 먼저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고 이게 보고 이게 키키라 이렇게 생각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저희 어떻게 보면 편견 아닌가요? 저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어떤 나라는 이제 뒤에서 아래로 어떤 나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면 편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보고 키키라는 게 그 자체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이제 거센 소리를 좀 날카로운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좀 된 소리를 이제 좀 부드러운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그런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언어적 능력이나 사고력에 관련된 거 아닐까. 그럼 그거를 과연 차별이라고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자체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쵸? 근데 그것이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 순간부터 편익이 아니고 차별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예전에 장애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자가 한자로 놈자자 쓰니까 편견이다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장애자보다 훨씬 나은 표현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우의 우는 어떤 단어예요? 벗우예요. 내가 친구인데 장애가 있어요. 그럼 장애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3살짜리 아들도 일단 만나면 나이부터 까는 문화에서 어른에게, 아이에게, 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 장애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언제 봤다 친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표현되는 방법에서 그 표현을 듣게 되는 사람이 그것을 불쾌하게 느낀다면은 그 순간 그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는,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는 것도 제 틀인 거예요, 하나의. 근데 그 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고정적인 틀로 인한 폐해가 간다면 그건 반드시 차별이 되겠죠. 또. 차별이 고쳐지는 그러니까 방식은 네. 사람들한테 공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우라고 하면은 좀 나쁠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청소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고 근데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쓰는 거 이외에 다른 또 단어를 다시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역차별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라면 그 불편도 감수해야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의견이 가능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권이 존중받는, 그리고 인권에 기반을 한 방법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권에 기반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와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생각의 틀이라던가 경험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예를 들면은 고학년 친구가 얘기하는 쪽으로 그 방향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얘기를 했고 그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서로 납득시키는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서로가 존중받았는지가 참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결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생각의 틀 속에서 그 표현돼서 다른 사람들과 그 표현이 어우러졌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존중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아까 5년마다요 유엔 네. 사무총장을 통해서 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서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고서를 저희 나라가 제출했을 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아마 신혜 선생님께서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보통요, 각 국가에서 정부가 이제 그것이 어떤 인권이든지 간에 보고서를 써 제출을 해요. 그리고 시민단체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실제로는 이렇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또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지금 신혜 선생님은 그 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최종 권고라는 것을 내요. 그거는 모든 나라에게 그것을 쭉 심의하고 나서 그 나라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런 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문서가 나와요. 그럼 그 문서를 가지고 다음 심의를 또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그 아동 권리의 그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겠죠. 또 뭐 아무거나 좋아요. 네. 맞아요. 청소년이란 말이 차별적인 언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청소녀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청소년, 청소녀 이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번거로운데 혹시 두 개를 합친 말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주장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어쨌든 소년은 사내 아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자 청소년 이렇게 따로 하죠. 남자 청소년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그 용어를 통합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청소년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주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약간 비주류적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권리를 얘기할 때도 이제 그래서 그냥 뭐 방정환 선생님 걸 이제 어린이란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란 표현도 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 문제는 좀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로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사전적 의미에서 사내 아이를 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거는 아마도 당사자인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고 그게 정말로 말이 안 된다 혹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살색이 바뀌었던 것처럼 한번 바꿔보는 아이디어를 내볼 필요도 있겠죠. 여기 먼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살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색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서 살구색이 됐고, 근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은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둘 다 근데 문제의식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결국 살색은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우리한테 친근한 것이 낯선 것으로 바뀌었지만 노력을 통해 이렇게 바뀐 것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낯설게 받아들이는 것이 친근하게 다시 변하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늘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사실 시간이 되면 얘기하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아동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 아동들 했던 얘기를 쭉 정리했던 거였거든요. 보고서 나올 때 거기에 보면요, 다른 친구들이 그때 참여했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리교육을 확대 실시해달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동권리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걸 해서 더 많이 홍보해달라. 그 다음에 캠페인도 실시해달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은요, 이러한 노력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교육과 홍보와 인식 변화와 그 다음에 의도적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용어가 변경되는 것은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일하신 분도요, 말씀하시다 보면 장애자 그러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평생을 그 용어로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속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걸 바꿔가는 문화가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아직도 살구색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살구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아직도 살색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변화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뒤에 계신 분. 네. 그 청소년하고 청소년 할 때요. 그게 딱 생각났던 게 신호등에 남자만 있다고 해가지고 여자들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연령으로 무리수도 있다는데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신호등 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신호등에 그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과연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차별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 그 어떤 그 정도의 차이도 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정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죠. 예, 뭐 신호등에 남자만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고 뭐 또 왜 남자는 또 파란색 여자는 뭐 이러냐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틀을 다 바꾸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변화가 되는 거겠지만 소수의 얘기면은 변화가 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의 얘기가 소수의 얘기로만 끝이지 않게끔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혹시 은근히 그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언급했는데 그게 은근히 큰 화두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다른 거 혹시 저한테 코멘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쨌든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아동, 청소년, 성인들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도 분명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보충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코멘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토론이 차별 쪽에서 주제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문화 가정 아동하고 장애 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론이 그 토의가 전문가분들이랑 16일날 할 토의가 차별 쪽에서 주제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하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고 장애 아동이고 또 저소득층 아동인데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정 아동하고 장애인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층 아동 쪽에서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시선이나 지금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략하게. 저소득. 자, 우리 빈부차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빈부차이 때문에 우리가 아동으로서 차별받게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들 북쪽 잠바 입는데 나는 안 입어. 나는 못 입어. 가난하니까. 만약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또한 그런 어떤 차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교복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요새는 그 교실에서 다문화 손 들어봐. 이런 선생님이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다문화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어땠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 전세 있는 사람 손들어. 집 차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런 거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이겠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런 빈부에 대한 차이를 얘기할 때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각 지역 예전에 공부방이라고도 하기로 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식사가 제공될 때 그 식사가 제공되는 카드가 예를 들면 있어요. 한번 그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것으로 밥을 먹고 이러는데 거기서 경제적인 거에 대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것도 사실은 뭐 하나의 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뭐 다들 똑같이 밥 먹는데 얘는 예를 들어 카드를 찍어. 얘는 카드를 안 찍어.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걸로 인한 것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원트냐 니드라는 거에 대한 것도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필수적인 니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받을 권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만 얘기를 할 것이냐 혹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랑 관련될 수도 있느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친구와 농촌에 살고 있는 친구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들 자원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발표하시는 분들 마이크가 저 선이 안 닿아서 그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용어 바꾸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것을 바꾸다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적이 없나요? 사회적 혼란 초래되는 거 많죠.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 혼란이 있었죠. 엄청 있었죠.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 얘기할 때도 혼란이 있었죠. 변화가 생길 때는 늘 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용어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서로 막 혼용돼서 사용되겠죠. 근데 그런 과도기적 과정은 거쳐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얼마나 서로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혼란이 두렵다면은 변화도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 혼란이요, 변화라기보다 성장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그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아동의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성숙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미성숙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한 분 정도만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듣고 마칠까요? 대미를 장식해.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 되게 이런 아동이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나요? 그 공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생각되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다. 저 그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헛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여했냐? 기여한 거 없어요. 제가 뭘 기여했겠어요? 기껏 이렇게 해서 저는 농촌 지역이나 그렇게 섬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서 거기 선생님들 만나 뵈면서 저는 정말로 아동의 삶을 바꾸는 때 일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요. 자기 삶에서 함께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가죠. 저는 손님 같은 거거든요. 한번 가서 뭐하고 빠지고 뭐하고 빠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더 변화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별로 한 거 없어요. 네, 조금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같이 하실래요? 본격적으로 물어본 건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건 정말 미약하고 한 거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좀 하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한다면은 아마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성인이 되진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죠. 그러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더니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바뀌어가겠죠. 지금 어른들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 아동 학대 얘기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빨개벗겨서 밖에 내놓으면 그 아동 학대로 처벌받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저도 겨울에 어머니한테 혼나가지고 내복만 입고 밖에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동학대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동학대예요. 왜냐? 우리가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라서 이렇게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이들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꾸 실수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한테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분들이 알아도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노력하니까 변화될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어른들이 만약 여러분들 때리거나 체벌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살아왔던 삶들 있잖아요. 문화들. 그거에 대한 조금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체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훈육하는 법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것. 아까 말했던 힘 있죠. 힘.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돕는, 함께하는 힘. 그 힘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고요. 제 꿈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이크를 이제 사회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